2028년 대입 개편안이 확정되었습니다. 변화하는 입시자들 속에 너무 혼란스러우시죠? 제가 깔끔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에서 12월 27일 날 2028년 대입 개편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들여다보실 내용이 국어 수학 탐구에 대한 통합 수능 체제입니다. 자, 이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본문을 인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이는 화면을 보게 되면 원래 선택이라는 게 국어 수학 탐구에는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선택을 다 없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머님 머릿속에는 요거 하나만 정확하게 정리하시면 돼요. 전국에 있는 모든 고등학생들은요, 동일한 시험 범위로 동일한 시험지로 수능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 어머님들한테 첫 번째 기준점을 세워드리겠습니다. 공통으로 배우는 필수 과목에 대해서는요, 철저하게 그룹으로 필터링을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최상위권에 위치하는 그룹은요, 내신에서는 10% 안쪽, 수능에서는 4% 안쪽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공통 범위는 4% 안쪽이 들어갈 수 있어야 최상위권 그룹의 동점 구간에 진입하게 됩니다. 최상위권 아래에 있는 상위권 같은 경우에는요, 내신에서는 1, 2등급 누적 34%까지, 수능에서는 1, 2등급 누적 11%까지를 의미합니다. 전국에 있는 아이들이 모두 다 공통으로 배우는 범위를 가장 쉽게 설명을 드리면, 국영수는요, 고등학교 2학년 과정까지, 사회과학은 고등학교 1학년 과정까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영역이 메인으로 수능의 출제 영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 기준이 뭐냐라고 하면 심화 과목이었습니다. 심화 과목이라는 건 수능에서 출제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에서 지금 평가하겠다라는 거죠? 내신이나 학생부종합전형에서 선생님의 관찰을 통한 정성평가로 평가를 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초중등 입장에서는 심화 과목에 대한 지필평가 10% 안쪽이 들어가고 34% 안쪽이 들어가는 거에 대비는 실질적으로 초중등 시기에 고등학교 진학 전에 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심화 과목에 대한 정성평가도 고등학교 진학 전에 미리미리 준비한다는 게 어려울 겁니다. 그럼 현실적으로 보면 초중등은 심화 과목에 대한 대비는 언제 한다? 고등학교 가서 똑바로 해야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 물리적인 시간 확보가 있어야 된다. 그 물리적인 시간 확보는 어디서 해내야 된다? 아까 말씀드린 전국에 있는 모든 아이들이 공통으로 배우는 범위에서 실질적으로 성적이 최상위권이나 상위권, 다시 말해서 10% 안쪽이나 34% 안쪽, 이건 내신이고요. 수능 기준으로 따졌을 때는 4% 안쪽이나 11% 안쪽, 여기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성적을 갖다가 미리미리 고등학교 진학 전에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면 유리해질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이다. 다시 말해, 심화 과목이라는 경쟁력은 실제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내가 심화 과목에 얼마나 집중할 수 있는 물리적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냐가 관건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이슈사항이 뭐였냐라고 하면 심화 수학에 대한 채택 여부였습니다. 자, 그런데 심화 수학은 도입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자, 이거랑 연결해서 내신은 9등급에서 5등급제로 낮추기로 했고요. 실질적으로 융합선택이라는 녀석은요, 절대평가로 평가하기로 확정을 지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의 숨은 뜻을 명쾌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를 보면 명확하게 정리가 됩니다. 이 표에서 말하고 있는 보통교과라는 녀석은요, 전국에 있는 모든 아이들이 공통으로 배우는 공통범위가 모두 다 포함이 되어 있고요. 심화 과목, 진로 선택 과목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이 심화 과목이라고 표현하는 녀석들, 상위권의 경쟁력을 평가하는 심화 과목들도 들어 있습니다. 이런 모든 과목들을 다 어떻게 한다고요?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를 전부 다 기재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평균과 수강자 수까지 들어가면 대학 입장에서는 아이들을 변별하는데 큰 지장이 없을 정도의 정보를 다 획득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전문교과 같은 경우에도 보통 교과에 없는 추가적인 전문적인 교과목들에 대해서도 5등급제에서 상대평가, 절대평가 모두 다 기재가 되고요. 성취도 백분율부터 실제 평균과 수강자 수까지 모두 다 기재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과목들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과목명으로 들어가 보면요. 지금 보이는 화면처럼 국어, 수학, 영어의 수능 출제 범위가 고등학교 2학년 과정까지라는 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사회, 과학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 기초 역량 과정만 수능 출제 범위에 해당이 된다는 게 보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주목해야 되는 게 지금 보이시는 화면처럼
진로 선택 과목, 다시 말해서 심화 과목이라고 불리는 이런 과목들 같은 경우에는요, 현실적으로 상위권 아이들의 변별력을 주는 과목인데, 이건 수능 출제에서 벗어나서 내신과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로만 아이들의 변별력을 가르겠다란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과목들 같은 경우에는요, 상대평가를 병기하지 않고요, 절대평가로만 평가 요소를 사용하겠다라는 거고요. 거기에 해당하는 과목들이 융합 선택 과목이 있고요, 기타 예체능 관련이나 교양 관련된 과목들이 존재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초중등 입장에서 핵심만 명쾌하게 정리해드린 2028년 대입 개편안 확정안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교육의 민주화입니다. 성실한 노력 때문에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건 본인의 책임이 맞지만, 정보와 전략을 알지 못해서 현실적으로 입시에서 불리해지는 친구들은 존재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를 제대로 행하기 위해서 아이스터디 채널에서는 끊임없는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